이제 휴가는 짧으니까 휴가만으로 좀 이렇게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좀 몸이 아플 때 이럴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또 그렇게 아니더라도 좀 전문성을 조금 더 갖추기 위해서 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갖추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 잠깐 휴직을 하고 국내든 국외든 뭐 공부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봤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휴직을 생각하곤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휴직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누구나 쉬고 싶을 때가 있기는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휴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휴직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만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죠. 그렇죠.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의원 휴직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휴직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건데, 그거 외에도 사용자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휴직을 내리는 휴직 명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뭐 근로자다 사용자다 어떤 일방의 귀책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전염병이 돈다든지 지난번에 종료됐던 코로나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뭐 누구의 사유 때문은 아니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뭐 휴직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개별적인 휴직 사유의 경우에는 개별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규칙 같은 것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때 근로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휴직이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진 않죠. 이게 또 경우를 좀 나눠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는 휴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당연히 근로자의 일방적인 휴직 신청에 사용자는 당연히 승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자는 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휴직 신청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휴직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휴직 처리를 해준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 명령을 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휴직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인사처분의 일종이라서 근로자 측에서 보면 어떤 경우든 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어떤 사유, 즉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나서야 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런 휴직 명령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뭐 판례나 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있으면 좋겠지만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서 휴직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된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 일정한 요건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휴직 명령에 대한 근거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어야 되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휴직 규정에 설정된 목적과 실제 기능, 그리고 휴직 명령권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합리성을 갖추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기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해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또는 근로 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직 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당해고 등과 마찬가지로 휴직의 경우에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을 다투는 그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진노위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중노위의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다, 그러면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여타의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별도로 처음부터 휴직 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면서 일반 민사법원에 소송으로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인데, 휴직하는 기간에도 근로 제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하신 것도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휴직,
즉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휴직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용자 일방적인 휴직, 즉 휴직 명령에 의해서 휴직 기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휴업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휴직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승진 여부를 결정하거나 혹은 퇴직금 산정할 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즉 근속 기간이 중요한데 휴직 기간의 경우에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다른 논의인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의원 휴직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사용자 일방적인 처분에 의한 휴직 명령에 의한 것이든 적어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에는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면 특히 휴직 명령의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될 텐데, 회사 사정상 원직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를 다른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그 원직에 복직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영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그 원직과 직무 내용이나 업무 환경에서 유사한 직무가 있다면 그런데 복직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인해서 휴직한 경우에 휴직 사유가 소멸하고 휴직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자로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용자는 인사권자로서 인사처분의 일환으로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복직 명령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인데, 이런저런 사유로 복직 명령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고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판례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복직 명령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퇴직 처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휴직 사유, 또 휴직 절차, 휴직 기간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개별 회사마다 사유나 기간 이런 것들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각자 소속된 회사의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 휴직을 생각하고 있는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휴직 명령을 고민하고 있는 사용자라든지 각각의 경우에 어떤 사유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휴직 제도를 활용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여기 서론을 넘어가게 서로 좀 재밌어야 돼. 물론 다시 다시 합시다. 아니 왜 괜찮아요. 너무 길어요 영상.